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는 소방 결선 전문가들 소방맨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화재 수신기와 연동되는 각종 부하들, 소화 설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호들이 실선을 통해서 1대1로 들어오면 P형 수신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중계기를 통해서 신호를 받고 또 중계기를 통해서 출력을 내보내고 그렇게 하면은 R형 장비입니다. 부하의 종류나 수량이 많지 않을 때는 P형 수신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종류들이 다양해지고 수량이 많아지면 R형 장비를 써서 시공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건물의 규모나 용도가 다양하듯이 거기에 맞게끔 다양한 시공 방법을 통해서 소방시설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아파트들이 있죠. 아파트는 한 동일 수도 있고 단지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동의 수량이 많고 적음, 그리고 부하의 종류에 따른 수량이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트 중에서 지상층 20층을 넘지 않는 그런 건물의 경우를 기준으로 소화전으로 들어오는 부하들의 종류와 거기에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수신기가 그 건물에 보통 1층에 있는다고 보고 거기에서부터 전원반들, 각종 전원반들이 방제실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출발하여 소화전으로 연결되는 것들, 방송 설비는 소화전으로 안 들어온다 생각하고 제연 설비, 방화문, 계단창, 알람 템퍼 이런 것들이 소화전에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개통을 어떻게 우리가 회로 구성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주전자 제품 소화전에 들어가는 중계기 거치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항들이 좀 달려있죠. 이게 제항들이 달려있고 여기 방송 관선, 비상, 일반, 컴단자, 스피커 라인인데 이게 비상 방송을 넣을 수도 있고 이 단자에 시각 라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회로 라인들 가장 기본이 되는 감지기 회로 라인이 이쪽 들어오고요. 응답, 전화, 이제 통신 라인, 중계기 전원,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표시등, 기동, 설비전은 1이 있고 설비전은 이쪽에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설비전은 3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계기가 들어가 있네요. 중계기 설치되어 있고 이거는 어디 회사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수신반을 중심으로 수신반 회사 거 중계기를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자탄 감지기들, 일반 감지기, 아파트 같은 경우 각 세대에 감지기 선로가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은 아파트라고 해도 세대 내에 있는 것들 다 연기 감지기를 많이 씁니다. 화재를 인지하는데 시간이 짧죠. 연기가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연기 감지기가 많이 설치됩니다. 이 감지기 라인이 이쪽 회로와 종단장 이쪽 라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밸브실에서 알람 밸브나 템퍼 스위치들 이것도 들어오죠. 가까운 소화전으로 알람 밸브,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들 신호 들어옵니다. 그리고 방화문, 비상시에 계단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방화문들 이것도 소화전으로 들어옵니다.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제원 댐퍼가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급기용과 배기용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급기용만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급기 확인도 들어오고 스위치 확인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단창, 여기에 있는 계단창은 각 계단창마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두세 개 층을 건너뛰어서 계단참에 중간에 계단창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단 감지기들이 들어와겠죠. 회로 라인에 입력들을 하고 여기에 있는 저항 처리 이쪽으로 계단 라인들 연결합니다. 이런 입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두 개만으로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계기를 3개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층이라고 생각하면 엘리베이터 기기실 감지기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 처리 하나 써먹고요. 그리고 마지막 층에 옥상 전실 감지기 또는 EPS실이나 TPS실 그쪽에서도 전용으로 감지기 들어오기도 합니다. 부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력과 출력들을 다 연동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설비전원 1번, 설비전원 2번, 설비전원 3번까지 있는 걸로 해서 소화전에 있는 중계기 거치대에 뭐가 들어오는지 천천히 같이 가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수신기 내부죠. 여기에 통신 단자가 있고요. 여기에 전화 발신기 라인들이 있습니다. 수신기에 한 루프만 쓸 수도 있고 2개 루프나 3개 루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소화전 한 라인을 통신 계통 하나로 보고 연결하기 때문에 이 통신 16포까만 연결합니다. 그러면 통신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소화전에 있는 기판에 통신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하고요. 그 다음 이쪽에 전화 발신기 라인이 수신기에서 출발합니다. 전화 라인이 연결됐고 여기에 발신기 라인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시각경보기용 전원반입니다. 방송으로 쓸 수도 있고 시각경보기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경보기용 전원반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끌고 와서 여기에 전원을 넣어줍니다. 지금 여기에는 B 접점하고 A 접점 두 단자인데 지금 우리는 시각경보기 전원반에서 상시로 전원을 준다라 생각하고 실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A 접점에 상시에 전원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시각경보기 라인 전용 전원반이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전원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등이 되어 있고요. 전원용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동 램프 되어 있고 여기 공통 단자, 그리고 이쪽에도 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데 이 전원반 하나, 둘, 세 개가 제어용 설비용 전원반들입니다. 여기에는 설비 1번, 설비 2번, 여기 설비 3번. 이 전원반들이 별도의 설비용 전원반들이죠. 자, 이쪽에 있는 중계기 전원반에서 여기에 있는 기동 램프 전원 공급해주고 여기 표시등 전원도 이 전원반에서 연결해 줍니다. 이 기동 램프는 펌프 돌아있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이쪽에 릴레이를 구성해서 전원 넣어주고요. 그리고 중계기용 마이너스 플러스도 이 전원반에서 넘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설비 1번 전원반에서 마찬가지 전용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기 설비 2번 이 전용 전원반에서 또 마이너스 플러스가 전원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설비 3번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쪽에서 공급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부하가 다 걸리지 않은 상태죠. 방제실에 있는 이 수신기와 시각 전원반들, 각종 제어 전원반들이 설치되고 각 전원반에서 오는 설비의 용도에 맞게 이 거치대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기본 거치대에 기본 간선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각종 부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방화문용이죠. 방화문 마이너스 플러스와 기동 확인들. 방화문 전용 설비 전원반에서 전원을 상시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댐퍼 전원입니다. 이거 댐퍼 전원도 설비 전원이 2번으로 해서 전용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댐퍼 마이너스 플러스를 상시로 주는 거고요. 이거는 계단창이죠. 계단창도 마찬가지 전용 전원반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연결해 줍니다. 부하들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죠. 전원반을 별도로 하나씩 준다는 거는 설비 부하에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별도로 전원반을 두는 겁니다. 이 방화문용은 화재가 뜨면 전층 기동을 줍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20개 층이라면 계단 쪽에 방화문이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4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층에. 그러면 한꺼번에 20개 층에서 2개씩이라 해도 40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동 전류가 많이 먹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반을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댐퍼용 마찬가지입니다. 댐퍼용도 화재가 뜨면 전층 올 급기입니다. 그래서 댐퍼는 한 층에 하나지만 20개 층이면 20개죠. 이것도 댐퍼가 열릴 때 한꺼번에 열리기 때문에 부하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원반을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단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계단참마다 계단창이 하나씩 설치되면 기본 20개죠. 그리고 마지막 층도 있고 그러면 2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참마다 설치하지 않고 중간중간 설치되면 그 수량을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계단창은 화재가 뜨면 전층 작동하는데 계단창에 있는 모터가 작동할 때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전기를 먹는 게 아니고 창을 열어두는 동안 계속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전원이. 이게 한 10초 정도 전층에 한꺼번에 부하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전원반을 둡니다. 전원반들이 하나, 둘, 세 개. 이게 많은 것은 이 용도가 동시에 부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전용의 전원반을 두는 겁니다. 아까 봤던 내용은 한 층에서 각종 소화 설비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연결하는 거였죠. 이게 한 층만 있는 게 아니고 20개 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하까지도 있다면 더 많죠.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수신반에서 통신선이 첫 번째 소화전에 들어가고요. 이 소화전이 통신선 연결되고 위로 올라가죠. 여기가 1층이라면 2층과 3층으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 전화 발신기들, 이것이 이쪽 전화 라인과 이쪽에 있는 응답 발신기 라인, 이것들이 연결이 돼서 1층에서 2층을 거쳐서 3층으로 올라갑니다. 발신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는 1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로 내려간다면 여기에서 3방출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 수신기 쪽에서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만 개념을 정했는데, 지하가 있다면 1층에서 3방출이 돼서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병렬 연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정보기용 전원반에서 연결해 주고요. 1층에 연결하고 그대로 2층 올라가고 다시 또 3층으로 또 올라갑니다. 병렬 연결입니다. 그 다음에 중계기용 전원반에서 펌프 돌았을 때 기동 램프가 켜지게끔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위치 표시등 전원 줘야 되죠. 표시등 켜놔야 되고 위로 올라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계기용 전원반에서 중계기용 마이너스 플러스들 다 이쪽으로 연결합니다. 1층으로 왔다가 2층으로 해서 올라가고요. 방화문용 전원반에서 출발한 마이너스 플러스들, 설비전원 1번 단자 쪽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공급됐고요. 그 다음에 제원 댐퍼 마찬가지 설비전원 2번이었죠. 여기에서 연결해주고 다시 위에 층 올라가고요. 계단 창량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전원 넣어주고 다시 그 위쪽으로 연결해서 쭉 올라갑니다. 여기에 있는 선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P형 수신기, 하나의 수신기라 보면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들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R형 장비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신반에 있는 마이너스들 그리고 전원반들, 여기에 있는 전원반 다 마이너스 묶어줍니다. 묶어서 연결해 줍니다. 그래야만 이게 기동을 하고 확인을 받을 때 마이너스 확인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전원반들 다 마이너스 점프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개통들을 다 연결하고 나면 마지막 층 같은 경우 이렇게 중계기가 2개로도 설치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저항들 많이 달려있죠. 또 지금처럼 2개만으로 안되면 거치대 하나에서 3개까지도 중계기를 써서 입출력을 잘 받습니다. 금방 설명했던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입력과 출력의 개념을 알고 입출력표, 연동표를 보고 우리가 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봤던 일반 감지기들, 자탄 라인들 입력이 들어오고, 알람 밸브 압력 스위치 확인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템퍼 스위치 확인도 들어오고요. 방화문 기동 후에 확인 들어옵니다. 제한 댐퍼용 급기 기동을 주고 난 다음에 확인, 수동 스위치 확인도 받고, 계단창에 기동 주고 확인 받는 거, 마지막 계단 감지기들, 엘리베이터 기계실 감지기들, 옥상 전실이나 또는 피트, EPS실, TPS실 전용 감지기들, 그런 것들 입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출력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경종 출력, 그리고 시각 경보기 출력, 사이렌 출력, 또 방화문 기동 주는 출력, 제한 댐퍼 급기용 기동 출력, 계단창을 내려놓는 기동 출력. 여기에 있는 입력과 출력의 순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계단 감지기나 옥상문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마지막 층에 들어올 수도 있고, 입력과 출력이 뭐가 있는지 잘 보시면서 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R형 장비 중에서 소화전에 들어오는 각종 소화 설비들 연결하는 걸 봤습니다. 개념만 잘 숙지한다면 시공하시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세요. 감사합니다.